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5일 정오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동작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기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 나경원, 이수진 두 사람의 토론, 선거 토론을 조갑제 TV에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토론에서 압도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중립적으로 봐도.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수진 씨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수진 의원이 보여주는 행태는 동작을 유권자들에게 한번 생각을 하도록,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저히 부장판사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라 초등학교 정도의 지력만 갖추어도, 도덕성만 갖추어도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컨대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자신이 무능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정언한, 법정에서 선서하고 정언한 사람 등을 겨냥을 해가지고 탄핵하겠다고 나옵니다. 자신이 무능했다고 정언했다고 해서 탄핵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 집권당은 지금 조폭입니까? 마피아입니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복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보복하겠다는 거죠. 권력을 개인 보복 수단으로 이용하면은 이건 마피아보다도 못하죠. 마피아는 공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수진 씨가, 그러니까 지난 3일이거든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인사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진 의원의 판사 시절 평정표를 언급하면서 부정적 내용이 많았다,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 어처구니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5년을 근무하면서 폐쇄적인 인사관리를 도맡은 핵심 인사다.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다. 1순위라고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멋대로 정합니까? 더구나 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5년을 근무했다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도 이 일을 해서 업무 능력이 좋으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인사 담당을 한 건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양승태 사법부에서 5년 근무했다고 이 수치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왜 이게 화제가 됐느냐 하면, 이수진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각종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자신이 주장을 했어요. 그럼 쟁점은 간단합니다. 인사 불이익을 받을 만한 근무상의 문제점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건 인사 불이익이 아니죠. 당연한 신상 필벌이죠. 그런데 자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양승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다가 아주 객관적인 정언이 무능했다 이렇게 딱 나오니까 급소를 찔린 듯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직을 개인 원한풀이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법관을 탄핵하려면 절차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으로서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관을 탄핵한 사례는 없고, 만약 이렇게 하면은 상권 분립은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죠. 상권 분립은 개인 원한 갚기의 말하자면 종속 변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우리와 같은 판사였다는 게 부끄럽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그러니 탄핵이라는 식이라면서 치졸을 하다고 했답니다. 치졸이라는 발언도 좀 순화된 거네요. 한 지방법원 판사는 앞으로 이수진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판사들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는 것 아니냐. 이수진 블랙리스트가 나올 판이라고 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이수진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장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수진 의원은 자신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맞서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미화해 왔는데 어제 정언으로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죠. 이분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는데 재판연구관은 보통 3년을 근무하는데 자신은 2년 만에 한직으로 인사가 났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제 정언한 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이수진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2016년 판사 평정표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이전 판사에 대해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판사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 내용을 봤느냐고 하자 그렇다며 재판연구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 나온 김 부장판사가 솔선해가지고 이수진 씨가 무능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질문이 변호인 질문이 들어오니까 딱 또 찝어가지고 딱 평정표라는 걸 딱 집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 맞죠? 라고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위정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판사에 비해 떨어진다. 그때부터 아마 정치의 생각을 가지고 본업에 불충실했다는 그런 시사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이 당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말 다 거짓말입니다. 더불어가 아니라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더불어는 그 당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닙니까? 더불어가 아니고 민주당이 아니고 독재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독재하겠다는 겁니다. 독재하겠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사법부와 언론만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작을 유권자들, 특히 이수진 씨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분을 국회로 보냈는지 아니면 속았는지 이렇게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나라가 대통령부터 검사, 판사, 국회의원, 기자까지 총출동해가지고 나라 망치는 경쟁을 지금 운동회처럼 벌리고 있도록 만든 책임은 누굽니까? 궁극적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이 뽑은 이수진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태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죠. 잘 뽑았다고 하면은 같이 뭐 동반 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 댓글 쓰고 전화 걸고 편지하고 구체적 행동을 해야 주권자가 되는 것이지, 주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주권자가 아니고요. 개돼지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노릇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매우 부지런해야 합니다. 방관자가 되면 노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